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오늘은 낙찰 둘째 날입니다. 어저께 울산지방법원에서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낙찰 둘째 날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이걸 또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낙찰 둘째 날에는 어떤 거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둘째 날은 뭘 한다? 기존 관할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한다. 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인적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왜 경매로 나오고 그 연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의 꿀팁,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뭔가 서로 명도 협상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면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연락처, 이런 등등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다음날 관할 법원에 가셔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나서 뭘 할 거냐, 두 번째는 해당 물건지로 가서 소유자의 접촉을 시도해 봐야겠죠.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아니면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한테 벨을 누르고 접촉을 시도해서 접촉이 잘 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 안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안내서 같은 거를 문과 그리고 우편함에 넣어놓고 올 겁니다. 보통 경험상으로는 일주일 안에 그 소유자 또는 세입자 안에 살고 계신 분께서 보통 전화가 오십니다. 만약에 접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내서에 전화번호를 꼭 남겨놓고 와야겠죠.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벨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꿀팁, 3자 화법이 됩니다. 나는 직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뭐 억울하다거나 아니면 여건이 안 된다거나 보통 넋두리를 하십니다. 물건지에 가서 벨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린다, 접촉이 된다, 스스로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낙찰자가 아니고 낙찰자의 대리인이다,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럴 때는 항상 저는 회사의 직원이고 사장님께서 낙찰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어려운 부탁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실무자라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통상 이렇게는 잘 안 해주시더라, 이거는 어렵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과 접촉 시 항상 태도는 어떻다? 나는 최대한 말을 줄이고 최대한 들어드리는 모드, 경청 모드, 제3자 화법 플러스 경청 모드를 딱 장착하시고 문이 딱 열린다, 그럼 바로 그 모드를 발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명도하실 때 고압적으로 하신다거나 압박을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안에 있는 사람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소통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집이 넘어갔을 뿐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딱 문이 열리면 3자화법 플러스 경청 모드를 장착하시고 최대한 말을 줄인다, 최대한 들어드린 다음에 관련 안내문을 드리고 이제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라고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관할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해서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다. 그리고 또는 운이 좋으면 전화번호까지 알 수도 있다. 둘째, 그 해당 물건지에 가서, 해당 물건지가 어차피 관할 법원의 근처일 겁니다. 해당 물건지에 가서 벨을 누르고 접촉을 시도해 본 다음에 그 접촉이 된다라고 하면 안내문을 드리고, 안 된다라고 하면 현관문이랑 우편함에 각각 안내문을 드리고 꼭 내 핸드폰 번호를 적고 온다. 보통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오더라. 왜냐면 아쉬운 사람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문이 열린다 라고 하면 나는 바로 직원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탁을 하신다 라고 하면 3자화법, 나는 사장님의 대리인이다, 회사의 직원이다, 플러스 경청 모드, 이거를 딱 장착하시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하러 울산에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면서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드리고, 아마 근데 법원에 들어가면 영상을 원활하게 찍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안에 조용하기도 할 뿐더러 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이후에 해당 관할 물건지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울산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거든요. 사건 기록 열람을 하려고 하면 민사신청과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민사신청과에서 사건 열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해당 경매과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계가 제 같은 경우는 1개입니다. 경매 1개에 사건 기록 열람을 신청하고 사건 기록을 이제 줍니다. 저는 민사신청과에 들어가서 경매 1개 찾아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신청하러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지금 아직 결제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매각된 물건 아니세요 라고 하고 아직 결제가 갔다가 안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당일날 오후 아니면 이길날 오면 거의 다 도착해 있는데, 아쉽게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제가 안 떠서 전화번호를 주시고 혹시 다음에 전화하고 오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쉽지만 다시 돌아가서 결제가 난 다음에 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한 통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또 하나 배우고 하네요. 항상 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혹시나 해보자. 제가 아무리 경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따라서 행정 절차라든지 그 결제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저는 이제 물건지로 가보겠습니다. 낙찰받은 아파트의 물건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해당 물건지로 가서 이제 우편함도 보고 소유자가 접촉이 되면 바로 제3자 플러스 경청 모드, 거기에 접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내문을 붙이고 오겠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706호 이호수고요. 검색을 꾸준히 하시고 계신 걸로 봐서는 살고 계시고, 관리실을 통해서도 알아봤을 때 살고 계신 걸로 확인됩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지금 안 계신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런 쪽에 문틈 사이에 안내문 붙여놓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안내문 한 장은 이렇게 해당 호수에 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일주일 내에 안에 살고 계신 분께서 전화가 오시거든요. 아마도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내문 안쪽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경매가 낙찰이 되었고 이제 곧 점유자가 되시는데 그 점유자께서 알아보실 수 있는 유의사항, 그리고 명도 관련 협의, 이런 내용들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스스로 굳이 인터넷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그 상황에 처하면 열심히 잘 알아보시거든요. 객관적인 내용, 명도에 또 협조적일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잘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낙찰 1일차 업무를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좀 아쉬웠던 게 법원에 가서 사건 기록 열람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어떤 내용을 취득했는지, 그리고 이분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구독자분들께 공유드리면 좋겠지만 법원에 따라 또 업무 프로세스가 다르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미리 해당 경매에 전화를 하시고 이제 결제 중은 아닌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어차피 둘째 날은 물건지에도 와야 돼서 헛걸음이다 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있네요. 보통 다른 법원에서는 당일 오후 아니면 그 다음날 업무 시간이 되면 보통은 다 서류가 내려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제가 룰을 따라야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해당 집에 갔을 때 지금 거주자, 소유자분과 접촉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일 나가셨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안 계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안내문을 드렸고 굳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제가 드린 안내문을 읽어보실 거고, 읽어보시고 이후에 좀 고민을 하시겠죠. 그리고 인터넷도 알아보시고, 근데 제가 드린 게 가장 정답일 겁니다. 낙찰을 받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이 낙찰자의 편이다. 한 일주일쯤 있으면 연락이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나고 연락이 없다라고 하면 평일날 저녁 아니면 주말 저녁쯤에 와서 보고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이 켜져 있거든요. 낙찰 1일차에 경매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 보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찰부터 명도,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까지 한 바퀴에 돌아가는 걸 보시면 경매 초보자분들 아니면 경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더 잘 이해하실 거고 좀 더 유익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되는 과정마다 이렇게 수시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한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어나는 상황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요, 이럴 땐 이렇게 합니다 라는 내용을 공유드리면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부산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